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AI와 로봇, 드론 등 최첨단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광주 미래산업 엑스포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엑스포에서는 로봇계와 주차 로봇 등 신기술을 시민들에게 선보였고 포럼과 시민 참여 행사들도 진행돼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다양하게 펼쳐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네모나게 생긴 납작한 물체가 자동차 아래로 들어가더니 자동차 바퀴를 들어올립니다. 이후 차량을 자유자재로 회전시키고 앞과 뒤로도 움직입니다. 또 다른 전시장 한켠, 개를 닮은 노란색 로봇이 전시장 이곳저곳을 움직입니다. 카메라가 달린 고개를 위아래로 움직이며 주변을 살펴보기도 하고 쭈그려 앉기도 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 주차 로봇과 로봇계 스팟입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완성차를 무인으로 자율주차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광주 공장에서 야간에 경비 업무를 하고 있는 페트롤 스팟이 되겠습니다. 현대차가 선보인 로봇부터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물류 로봇, 음식을 튀겨주는 로봇팔,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탐지하는 무인기까지 첨단 기술을 가진 AI 업체와 드론 로봇 업체들이 광주 미래산업 엑스포에 참여했습니다. 국제 그린카 전시회 등 기존에 열리던 전시회 대개를 통합한 이번 엑스포는 호남권 최대 산업전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자동차부터서 다른 제조 기술이나 로봇 팔 이런 부분들까지 확대되는 걸 보니까 좀 더 AI에 좀 더 우리가 많이 가까워졌구나. 특히 이번 미래산업 엑스포는 시민들의 볼거리뿐만 아니라 즐길거리도 다양하게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드론을 직접 날려볼 수 있는 체험장이 마련돼 있는 등 전시장 곳곳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벤츠와 기아차 등 자동차 기업의 전기 자동차를 만나볼 수 있고 유명 과학 유튜버의 특별 강연도 열립니다. 미래기술 동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광주 미래산업 엑스포는 오는 29일까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내년에 광주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 10,000명도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심각한 저출산의 여파인데요. 내년 이후로는 초등학교 신입생이 해마다 800명 이상 줄어들 걸로 예상되면서 교육당국이 해법 찾기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미래의 주역들이 꿈을 키워가고 있는 광주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에 입학한 1학년 신입생은 모두 113명으로 6학년 선배들보다 56명이나 적습니다. 학생이 있어야 선생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나라를 여러 가지로 부강하게 만드는 측면이 강한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다른 초등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지만 학생 수 급감 현상을 겪으면서 5년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합계 출산율의 여파가 교육 현장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건데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만 5세 아동은 광주에서 모두 9,510명. 사상 초유의 입학생 10,000명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신입생이 해마다 800여 명씩 줄어들어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30년에는 신입생 수가 5,800명 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 수 급감은 교사 수급부터 학교 배치 문제까지 교육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교육 당국도 교육 인프라 재배치에 착수했습니다. 학교 교사, 선생님, 또 모든 학교 환경 이러한 것들이 한꺼번에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바로바로 이렇게 교육 현장의 쓰나미로 나타나고 있는 학력 인구 급감,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강제로 줄여줘 교육의 질을 높여주고 있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택배 기사들에게 출입카드 발급 명목으로 10만 원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들은 아파트 갑질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10만 원을 내고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입주를 시작한 화순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택배기사 김모 씨는 이곳에 택배를 배송하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출입카드 발급 비용으로 10만 원을 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카드 발급 비용 2만 원에 보증금 8만 원을 더한 값이었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배송하는 건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과다하게 비용을 청구를 하면 요구를 하면 이건 갑질이고 이게 횡포 아니냐. 이처럼 아파트 공동 현관에는 출입문이 설치돼 있어 출입 카드를 찍거나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많게는 4-5곳의 아파트를 방문하는 택배기사들은 이곳의 카드 발급 비용이 이례적으로 비싸다며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비로 했어요. 10,000원에서 2만 원밖에 안 받는데 여기는 너무 10만 원으로 받으니까 좀 부담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카드 발급 비용을 높게 설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비용이 저렴하면 택배기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넘긴 뒤 자신은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건데 이때 주민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고객 택배를 배송하기 위해서 그걸 발급받은 건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관리사무소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갑질이죠. 하지만 이 아파트는 우체국 집배원에게는 신원이 확실하다는 이유로 카드 발급 비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처 아파트 10곳 중 공동현관 출입문이 잠겨있는 5곳을 조사해봤습니다. 5곳 중 2곳은 카드 발급 비용으로 각각 10,000원과 30,000원을 받았고 나머지 3곳은 택배기사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무료로 출입카드를 발급해줬습니다.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택배기사들을 상대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어 돈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화순군청은 아파트 출입카드 발급 비용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없어 문제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는 휴업 또는 폐업 주유소. 우리 주변에서 더는 낯설지 않은 익숙한 풍경이 됐는데요. 환경 오염과 화재 등 사고 위험이 높지만 철거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이어온 영업을 정리하고 지난해부터 휴업에 들어간 전남 영암의 한 주유소입니다. 한켠에는 소주병과 먹다 버린 음식물 등 각종 쓰레기들이 널려 있고 녹이 쓴 자동 주유기 아래는 기름이 새어나와 까맣게 변해버렸습니다. 주유소 건물 옆 세워진 기름통 역시 오래된 폐기름들이 새어나오는 상황. 폐기름을 채취해 물 위에 섞어보니 기름때가 둥둥 떠다닙니다. 휴업한 채 방치된 주유소 곳곳에는 이처럼 폐기름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휴업 사유는 손님이 점점 줄다 보니까 2년간 연장 신고해놨습니다. 30여 년간 운영을 이어온 목포의 한 주유소도 올해 초부터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운영자금 부족이 사유고요. 영업이 잘 안 돼서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 현재 전남에 있는 주유소 1000여 곳 가운데 휴폐업에 들어간 주유소는 170여 곳으로 전체의 15%를 넘겼습니다. 주유소 업계는 알뜰 주유소로 인한 가격 경쟁과 고속도로 신설로 인한 국도 이용 감소가 휴폐업의 주된 이유라고 말합니다. 도로가 직선화될 경우가 있잖아요. 일반 국도가 사도로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알뜰 주유소하고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운영이 어려워져서. 문제는 이처럼 방치된 휴폐업 주유소들이 화재 등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해남의 한 폐주유소에서는 공터에 폐목재를 대신 쌓아놨다. 인근 주민이 쓰레기를 소각하던 불이 크게 번지기도 했습니다. 폭발이나 화재 그리고 환경 오염 등의 문제를 산재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폐업 주유소 등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철거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주유소 철거 과정에서 필요한 석유 저장 탱크 및 토양 정화 등 작업에는 억대에 달하는 비용이 필요한 상황. 경영 악화와 재정난을 호소하며 폐업한 주유소들이 철거를 엄두내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오염과 범죄, 화재 위험 등 각종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폐업 주유소 문제를 단순히 업체에만 맡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부분이 재정난으로 인해 휴폐업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감안해
전기차 충전 시설 혹은 물류 시설을 갖춘 복합 주유소 등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3,400곳 이상의 주유소가 휴폐업에 들어간 가운데 경제에너지연구원은 2040년까지 전국 11,000여 곳의 주유소 가운데 약 70%가량인 8,000여 곳의 주유소가 문을 닫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국내 3대 사찰 중 하나인 순천 송광사에 봉안된 영산회상도와 팔상도가 보물로 지정된 지 20여 년 만에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불화가 국보로 승격된 건 아주 드문 일인데요. 국보 승격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에서 이들 작품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포의 문양과 눈썹 한 올 한 올까지 섬세한 붓터치가 돋보입니다. 색채는 붉은색이 주조를 이루면서 녹색과 황색이 어우러져 사용됐는데 대부분 옅게 채색돼 유려한 필선이 돋보입니다.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제자들에게 설법하는 모습을 묘사한 영산회상도, 또 석가모니의 생애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8개의 주제로 나눠 그린 팔상도입니다. 지난 1725년 화승인 의겸 스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려낸 작품입니다. 그 양식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좀 기본적인 좀 모델이 되는, 그리고 실제로 팔상도 그림 전체가 다 남아있는 경우도 많지는 않습니다. 순천 송광사에서 영산회상도와 팔상도의 국보 승격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물 지정 후 21년 만에 이뤄진 쾌거에 신자와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불화인 영산회상도와 8폭의 팔상도가 모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낱낱이 경전을 다 설하지 아니하여도 모든 생사의 고뇌를 다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화재청에서 이름을 바꾼 국가유산청에게도 이번 행사는 특별합니다. 지난 5월 17일 출범한 국가유산청의 첫 국보 승격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국보를 전달하게 되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을 앞장서서 지키고 보호하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사 측은 영산회상도와 팔상도를 오는 8월까지 모두 전시한 뒤 일부 작품은 휴식기를 가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친환경 농법을 위해 뿌렸던 우렁이가 되레 모를 갉아먹는 역설적인 상황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현재 친환경 농법에서 우렁이를 대체할 방안은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요. 이 친환경 농법의 효과는 살리면서 피해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의 한 친환경 유채경관 조성단지. 우렁이 농법으로 벼를 재배하는 벼농가 348헥타르가 추수를 마친 11월부터 유채를 심기 시작합니다. 겨울철 노는 땅을 활용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인데 덕분에 최근 전남에서 확산 중인 왕우렁이 월동 피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물에 약한 유채를 기르려면 논을 바짝 말리고 흙을 뒤섞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물에서만 사는 우렁이가 살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쪽 단지 대표도 하고 저도 직접 우렁이 농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제가 관리하고 있는 데는 그런 피해가 거의 없어요. 근데 저쪽에 고흥과 해남 등 전남 남해안 일대에서는 최근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왕우렁이 월동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추운 겨울이 사라진 탓인데 대표적인 친환경 농법인 왕우렁이 농법에 대안이 없는 만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농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해진 겁니다. 실제 겨울작물 재배는 정부가 권장하는 대표적인 우렁이 관리 요령 중 하나. 더불어 생태계 보존을 위해 매년 초 정부 지침으로도 왕우렁이를 반드시 수거하도록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수거량은 20%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80세 이상 고령 농민들이 이걸 하기는 굉장히 벅차요. 전체 농가들이 방대하다 보니까 우렁이 농가 자체에서만 그걸 해수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온난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유출된 우렁이가 월동을 통해 3에서 4년간 살아남으면 폭발적인 개체수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
노누렁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왕우렁이가 더 늘어나게 되면은 먹이 경쟁에서도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토종인 노누렁이가 개체수가 감소하거나 절멸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 친환경협회 등을 중심으로 황 등 천연 재료를 활용해 우렁이를 쓰면서도 피해는 줄이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친환경 제재들 중에 우렁이를 기피하는 내용들이 지금 많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하면 지금은 좀 과도기적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상이변으로 달라진 생태 양상에 친환경 농업도 보다 세심한 노력과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을 앞두고 광주시와 주민 간의 갈등을 살펴보고 해법을 모색해보는 토론이 생방송됩니다. 광주 MBC는 잠시 후 9시부터 시사 토론 프로그램인 시사 용광로 시간에 광주시의 쓰레기 소각장 건립 배경과 입지 후보지 주민들의 반대 이유 등을 이야기 나눕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